이제 왜 지금 기후위기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근데 어떻게 대응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자취로 거론하는 게 이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죠. 그래서 거의 유엔에 가입된 다수의 나라들이 다 서명을 했고, 미국은 서명했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랬는데 그런 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정치인들이든 정책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대중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런 이제 협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진전이고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그래서 전 세계 공동의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죠. 주요 내용을 잠깐.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특징이나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요한 것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정도를 목표로, 그리고 2도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하지만 가능하면 1.5도까지로 더 노력해보자라는 이게 타겟을 정한 거고, 첫 번째는 전 세계 국가들이 노력할, 그리고 그 타겟에 맞춰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핵심적인 건 각 나라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내게 한 거죠. 너희는 몇 년까지 얼마 줄일래?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각 나라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했고, 그거를 심의해서 너희 이만큼 냈어? 안 돼, 더 해. 계획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파리 기후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에 나섰고 벌써 한 6년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6년 동안의 대응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리 기후 협정은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협정이고 큰 획을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은 기대에 못 미쳤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위기 의식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사실 한 5, 6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매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온이 재작년보다, 재작년 기온이 또 재재작년보다 이렇게 매년 지금 갱신해가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가. 계속. 예, 계속 사상 최고가.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목표에 한 것만큼 실제로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이제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가 대중들에게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각인된 이유는 그레타 툰베리부터 시작됐던 재작년에 이제 청소년들의 동맹 휴업인가요? 하여튼 청소년들이 학교 안 가기, 어린 아이들이 진짜 내 생명을 너희들이 뭔 짓이냐 이러면서 결사투쟁하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확 높아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위기라는 표현에 걸맞게 뭔가 위기 선언을 하고 응급 처방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 청소년들의 액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치과계 언론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글을 썼어요. 오늘 쓴 거 아니거든요. 저도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안 읽었구나? 표현 중에 하나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시속 2000km가 확 나타난 거다. 그 표현을 보면 이게 단기간에 일어나고 그런 양상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최근 대응이 이게 시속 2000km가 나타났는데 오토바이가 이제 가속 딱지나 한번 떼볼까 이러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위기 대응, 파리 기후협약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은 아까 저희 이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어떤 기후 행동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견인하고 있다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아마 우리 애들이 성인이 될 때, 사회에서 어떤 힘을 가질 때쯤에는 훨씬 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기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 힘을 좀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굉장히 그 기후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돌이킬 수 없는
없는 변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산불 얘기도 잠깐 했지만 산불 나면 어쨌든 또 나무 심고 하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많긴 하지만 근데 이 기후변화가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걸 지나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온다는 거죠. 지금 기온이 상승하는 거의 대부분을 바다가 흡수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게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걸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두 개 오던 태풍이 정말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바다가 자기네들이 도저히 감안할 수 없는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게 태풍이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1.5도, 2.0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협상의 부산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양은 줄일 수 있겠지 하고 낸 타협안일 뿐이지 이게 정말로 이거를 지키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야 돼요.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지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보건의료인들이 나서야 된다. 이 기후 위기는 건강권의 문제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기후 위기와 건강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파리 기후 협정 이후에 성과가 많이 안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청년이나 아이들에게서 그 힘이 나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참여나 관심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거론하고 실제 국제 회의에 가면 그런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인들은 기후 위기는 이제 건강 위기이고 또한 생명의 위기다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라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자연 재난이 자주 나는 건데 그걸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이 있죠. 가령 폭염이 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재난이 자주 일어나니까 자연 재난 때문에 뭐 아프거나 병드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거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의 진짜 일부분입니다. 빙산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더 큰 것은 간접적인 영향인데 대표적인 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그 다음 먹거리 부족으로 인한 건강 영향,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 이것도 사실 기후 위기랑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주민의 증가라든지 이런 사회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정신질환도 굉장히, 사실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화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증 이런 거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심하다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하고 조금 다르게, 직접적인 영향은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실제 탁 들어오는 문제지만, 사실 간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령 미세먼지가 왜 기후온난화와 연관이 될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미세먼지가 더 생길까요? 그건 아닌데 그럼 왜 연관이 되냐? 이게 왜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부모가 낳은 두 자식이라는 거죠. 네. 한부모가 낳은 기후 위기를 일으킨 주범과 사실 대기오염을 일으킨 주범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이 탄소 배출을 증가시켜서 날도 덥게 만들지만, 그걸 이렇게 많이 쓰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관된다는 거예요.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는 이미 이제 한국도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워낙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날씨가 더워지면 늘어나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감염병이 있긴 있어요. 모기나 뭐 이런 곤충들, 이런 애들이 옮기는 병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댕기열, 말라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찌찌가무시,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살인진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어려운 명어로 매개성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곤충이 더 잘 살거든요. 실제
댕기열, 말라리아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이전에는 딱 더운 지방에만 있던 건데 그 더운 지방이 점차 확산되니까 그것이 미치는 영향권이 확산되고 그걸로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직접적인 거고 또 뭐 수질오염 이런 것도 좀 직접적인 겁니다. 사실 더 크고 무서운 거는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 신종 감염병인데요. 신종 감염병이 이제 코비드19 같은 흔히 말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동물한테 있는 바이러스인데 돌연변이 몇 번을 거치면서 사람한테까지 오고 사람에서 사람 간 감염도 되는 형태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를 인수공통 감염병,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에 또 마찬가지 자식이 3명이네요. 네. 그래서 도시화, 세계화,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변화,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증가 이런 4가지가 이런 신종 감염병 증가의 토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똑같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또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그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 중에서 우리 건강단체가 왜 기후위기에 나서야 되는가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건강단체가 지금까지 안 나섰나가 질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건치에서도 전양호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건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캠페인도 하고 할 생각인데 그러면 전양호 국장님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하셨는데 그럼 계기나 아니면 건치가 나서야 되는 문제의식이 있었을까요? 계기야 뭐 예전부터 조금 관심이 있었고요. 뭐 위기에 대해서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를 뭐 그냥 알게 됐고 건치가 좀 나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은 사실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적응이고 하나는 전환이에요. 그래서 전환은 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뭐 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적응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환하는 건 좋은데 탄소라는 게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계속 기온이 조금씩은 상승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적응하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죽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의료체계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건치라든지 뭐 이런 치과 의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야 너네 적응에 대한 문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의료적으로나 복지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좀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체계를 만들어줘야지 않겠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저번에 건치에서 기후 관련 강의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신뢰감 있게 말을 하면 좀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의료인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랙티스 중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외로 이게 막 버려지는 그리고 낭비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약간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걸 높임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엔 2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적응과 관련된 건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게 이 불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자원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취약한데 재난 대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인프라들을 조금 미리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하자고 구청장이나 아니면 뭐 시나 이런 데서도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전양호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뭐 파리협약 그런 얘기는 나왔는데 이게 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총회거든요. 근데 올해 있어요, 이게. 네. COP26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아마 그 자리에서 정말 이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자라는 것들이 거의 저는 아젠다가 거의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건의료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맨날 또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뭐 이런 보건의료기관에서 줄이는 것들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뭐 텀블러를 산다든지 한 끼 뭐 채식을 한다든지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두 가지만 덧붙이자면 실천할 때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개인에게 책임을 너무 전가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개인을 블레임하는 형식으로 가지는 말고 포지티브한 방법,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개인의 실천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행동들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들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에다가 힘을 쓰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든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이든 아니면 직업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개인이 올바른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 기후위기와 건강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엄혹한 상황에서 건강단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장시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마치면서 이제 어땠는지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한마디씩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치가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도 좀 하고 올해 연말에 맞춰서는 조금 보건의료인들 조직해서 선언운동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조금 캠페인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공간이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좀 같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드는데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유행 이후로 특히 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한 것 같아요. 관심이 증가하면 뭔가 변화의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다른 영역에 지금 막 되게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제 진영을 정비해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각의 방송 채널 중에 이 기후위기를 본격적으로 심층해보한 최초의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건치TV가 이번에도 되게 또 해냈구나.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을 우리 건치TV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왜 의료인들이 안 나섰지 하는 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냥 이거는 의료인들의 문제고 의료인이 시민의 문제고 우리들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 기후위기와 건강권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요, 건치TV 특별대담 지구를 지켜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